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폴리코노미 정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인 폴리코노미는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폴리코노미 중심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신흥 5개 경제국 브릭스가 있습니다. 나토는 명칭 그대로 군사 집단 방위 체계이지만 브릭스는 경제 연합 체계인데 미국, 유럽의 나토와 러시아, 중국의 브릭스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세계 각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더 이상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나토와 브릭스의 설립을 기점으로 점성학적으로 분석하여 예측되는 정치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나토는 1949년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 조약을 기초로 하는 집단 방위 기구입니다. 나토가 처음 설립된 차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자리 태양과 화성, 알페라츠 항성입니다. 이 항성과 행성들이 영향을 주는 2019년 4월과 2023년 7월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이러한 출생 차트를 가졌다면 엄청난 추진력과 능력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관련 단체 수장의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토 설립 차트를 살펴보면 설립의 중심이 된 국가, 즉 미국의 영향력을 뜻하는 강한 태양과 전쟁 가능성을 의미하는 강한 화성이 위치했으니 방위조약기구라는 단체 특성에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성과 붙어있는 알페라츠 항성은 전투를 유발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2023년 7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이 기간 동안은 전쟁 위기라는 명분하에 나토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는 시기가 될 거라 예측합니다. 1949년 이후 재진입한 태양의 의미도 중요한데 태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1949년 단체 설립 시에는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라는 뜻이 되었지만 다시 진입한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파워가 약해져 가던 나토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와 함께 설립 시기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 강해지고 미국의 뜻에 따라 가입 국가도 더욱 확장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독일 우주센터 설립이나 기후변화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가입국을 중동으로 확장하려는 정책도 언급되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 계속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나토의 확장 세력에 대한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 차트를 분석하면서 경제 위기와 전쟁에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라 예측했는데 세계 경제 위기는 시작되었으니 전쟁 위기라는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전쟁 가능성이 다분한 국가들이 많아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 경우처럼 오히려 전쟁의 명분과 확장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토 설립 차트에서 역행하는 토성과 해왕성 영향을 다시 받게 되는 2024년 말에서 2025년은 과거 소련이 만들었듯 제2의 바르샤바 기구가 설립될 수도 있고 반나토 기구인 브릭스가 바르샤바 기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입 국가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주도하는 신흥경제 5개국 모임인 브릭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브릭스는
참여 국가들의 첫 알파벳으로 지어진 이름이고 2009년 6월 러시아 에카테른부르크에서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브릭스 설립 차트를 보면 쌍둥이 자리 수성과 물병 자리 목성, 마르카브 페가시와 기에나 항성, 그리고 이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2022년 11월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쌍둥이 자리 수성이 특정 단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 관련된 국가들이 이탈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협력함을 뜻하고, 마르카브 페가시와 기에나 항성은 자연으로 돌아가다, 물을 활용하다, 심판을 내리다 라는 점성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과 자연이 뜻하는 것은 식량이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자연에서 얻는 자원과 원유 등을 뜻합니다. 심판을 내리다 라는 의미는 과거의 행위를 반복한다는 뜻이 있는 역행하는 목성과 해왕성의 영향 때문입니다. 두 개의 행성이 진입하는 2022년 11월 이후부터 2년간은 과거 냉전시대처럼 전쟁을 선포하거나 적의 둥지를 빼앗는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측했던 두 개 단체의 차트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이 연상됩니다. 거대한 몸집과 힘을 바탕으로 전쟁하듯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압하려는 나토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맞서는 브릭스. 골리앗에 해당되는 나토의 힘은 군사력과 자본이며 다윗에 해당되는 브릭스의 힘은 자원과 식량인데 이는 다윗의 투석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태양과 화성이 강한 나토가 유리해 보이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는 보이지 않는 시대의 흐름이 우선입니다. 나토는 불의 사인에 많은 행성이 배치되어 있어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권력과 재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지만 쉽게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브릭스는 토성이 의미하는 에너지와 식량 자원을 무기로 토성의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나토에 대항한다면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대에는 오히려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 곡물 생산 차질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브릭스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신냉전 시대는 국가 간 폴리코노미 시대로 세계 경제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자원 부족, 식량 부족 국가이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무조건적인 반중, 반러, 친미 같은 특정 국가나 단체의 지지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외교 전략이나 정책은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부 전략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